건강검진 맹신하지 마라. 조기 발견, 조기 치료는 환상이다. 수많은 검사가 오히려 병을 만든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받는 건강검진이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키고 이 때문에 수명까지 줄어드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은 먹고 싶지만 건강에 해롭다니까 참는다. 몸을 움직이기 힘든데 건강을 위해 무리하여 운동한다. 좋아하는 담배나 술을 건강에 해롭다고 삼간다.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이 나이에라며 참는다. 효과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오래 살려는 마음에 계속 약을 먹는다. 건강하게 오래 살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80세가 넘은 사람이라면 전부 자제할 필요도 무리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80세가 넘으면 건강검진은 받지 않는 편이 좋다. 암은 절제하지 않는 편이 낫다. 과다 복용의 약은 독이다. 먹고 싶은 음식은 먹어도 된다. 술도 마셔도 된다. 무슨 이상한 소리냐며 타박이라도 들을 법한 이 주장들은 놀랍게도 30여 년 동안 노인 정신의학 분야에 종사하며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노인 정신의학 및 임상심리학 전문의의 것이다. 나이가 들면 장기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 하나의 장기를 치료하더라도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치료한 장기는 좋아졌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건강이 나빠졌다고 하는 모순된 결과도 종종 발생한다.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이 있다. 이를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다. 몸속에 심각한 질병이 있음에도 생전에는 알지 못한 채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요컨대 마지막까지 자각하지 못하는 질병도 있다는 뜻이다. 암도 그중 하나이다. 85세 이상의 유해를 부검해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암이 발견된다. 즉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을 품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암에 대한 공포를 지니고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다. 어떤 이는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고 어떤 이는 끝내 80세의 벽을 넘기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하는 것이다. 세상에 가능성이 제로인 일은 하나도 없다. 리스크가 제로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두려워하든 외면하든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직 의사가 건강검진에 관한 기존의 상식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40여 년 동안 10만 명을 진료한 경험과 다양한 연구 자료를 통해 수많은 검사가 오히려 병을 만든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설득력 있게 풀어내고 조기 검진, 조기 치료라는 지금까지의 건강 상식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먹지 않아도 될 약을 먹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받지 않아도 될 수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검진을 받음으로써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건강검진은 원래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받는 것인데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오히려 불안이 증가하고 그 때문에 수명까지 짧아지는 사람이 적잖이 목격된다고 강조합니다. 건강검진병이라는 말이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이유로 병이 들게 만든 경우나 병에 걸린 경우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대답하기가 난처하지만 이런 병에 걸린 경우를 건강검진병이라고 지칭합니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을 측정했는데 고혈압증, 고지혈증이 되어버린 경우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프지도 괴롭지도 않은데 갑자기 증이 붙은 환자로 둔갑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라고 권하기까지 합니다. 골밀도 검사를 받았을 뿐인데 골다공증이라는 병에 걸려 약을 먹게 된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스스로의 건강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의 새치 혀에 감쪽같이 속고 만 셈입니다. 이 밖에도 건강검진을 받는 것만으로 붙는 병명은 많습니다. 건강검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건강검진으로 인해 생명을 구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단언하면서 건강검진 만능론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빈혈 검사를 받고 나서 그로 인해 목숨을 건졌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간기능 검사를 받아서 목숨을 건졌다는 사람도 본 적이 없다. 신장 검사나 요산 검사도 마찬가지다.
물론 콜레스테롤도 예외는 아니다. 흉부 사진도 위 엑스레이도 마찬가지다. 암은 많이 발견했지만 이 때문에 모두 사망하고 말았다. 조기 발견, 조기 치료는 언어상으론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한 말이지만 골밀도 검사는 애초에 생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심전도 검사도 다양한 이상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조기에 발견했다고 해서 목숨을 건진 예는 없다고 생각한다. 몸무게는 재보기를 잘했다는 예가 꽤 많다. 본인이 비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몸무게를 줄여 혈압, 당뇨병, 간 기능 등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중 측정은 분명 수명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뇌 정밀 검사를 받으면 대부분의 경우 이상 증상이 발견되지 않을 수 없다. 뇌도 노화한다. 인간은 40세가 넘으면 누구나 작은 뇌경색 한둘쯤은 갖게 마련이다. 정밀 검사를 통해 그런 뇌경색을 발견하면 뇌경색이 있습니다 하고 피검진자에게 알려준다. 거기서 그치면 봐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한 다음에는 뇌경색을 예방한다며 약을 권한다. 정밀 검사로 돈 벌고 또 만성질환 환자로 둔갑시켜 놓으니 이후에도 10년이고 20년이고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고혈압은 결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혈압을 올린 원인이 나쁜 것이다. 혈압을 올리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혈압이 올랐다고 보아야 한다. 높아진 혈압이 나쁜 게 아니라는 뜻이다. 높아진 혈압은 생명을 지키려는 몸의 반응인 셈이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몸은 애써서 혈압을 올려주었다. 그런데 그 혈압을 약으로 내려서 어쩌겠다는 것인가? 약을 써서 내리니까 혈압약을 먹는 사람이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 뇌경색이 2배나 되는 것이다. 암은 세포 하나가 암화하면서 시작하여 조금씩 커진다. 보통 1cm 크기의 종양이 되려면 10년 정도 걸리는데 만약 전이되는 암이라면 그 10년 사이에 반드시 전이가 일어난다. 1cm 크기로 발견해서 행운인 이것이 아니라 이때는 이미 어딘가로 전이된 상태이지만 너무 작아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암이 3년 후에 재발했다는 말은 3년 전에 암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당시에 이미 전이되었고 그것이 커졌다는 의미이다. 정리하면 건강검진을 받아서 좋았던 항목은 체중 측정, 혈압 측정, 혈당 검사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오래 살려면 건강검진 받지 마라. 건강검진 받은 사람이 더 단명한다. 건강검진의 각 항목에 나타난 수치가 의미하는 것, 약의 부작용 및 그 폐해, 고혈압, 고지혈증, 잘못 알고 있는 의학상식 등등 이 전반에 걸쳐서 가장 강조하는 최고의 건강 비결은 긍정적인 사고이다. 걱정은 부정적인 사고이다. 부정적인 사고야말로 만병의 근원이 되어 수명을 단축시킨다. 우리 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긍정적인 사고가 몸에 배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없다. 언제나 불안에 떨며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료에 대해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불필요한 의료를 받아왔는지, 또한 불필요한 의료에 돈과 시간을 얼마나 낭비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간장이 조금 안 좋을 뿐인데 만성 간염에 덫에 걸리거나 아프지도 않고 증상도 없는 담석이 조금 발견되었다고 해서 담석증에 걸려 담석을 분해하는 약을 먹게 되는 등 건강검진을 받는 것만으로 붙는 병명은 많다. 그 수만큼 먹어야 하는 약도 많아진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만 약간 혈압이 높았다는 이유로 고혈압증 환자가 되어 평생 혈압약을 먹어야 하는 처지에 놓일지도 모른다. 잠깐 검사를 받았을 뿐인데 환자로 둔갑하고 만다. 무엇이 진짜 병이고 무엇이 가짜 병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본인의 건강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 몸에 쩔쩔매며 늘 걱정만 하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어느새 건강검진병이 찾아든다. 그럼 어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까요? 어떤 건강검진을 받아야 좋을지를 말하기 전에 어떤 태도나 마음가짐으로 받아야 하는지부터 생각해보자. 먼저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다. 1위는 괜찮지만
행여일비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검사 결과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무리 높아도 괜찮다는 태도로 검사에 임하자.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건강검진을 받지 말자. 그러지 않으면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이유로 되레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만 초래한다. 왜 사람은 80세를 경계로 급격히 쇠약해지는 것일까? 누가 보아도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왔던 많은 이들이 유독 80세를 전후로 몸과 정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다. 80세가 넘으면 병은 완쾌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호전되다가도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잇따라 나타난다. 냉정한 말이지만 이것이 나이를 먹는다는 말의 실상이다. 나이가 들면 장기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 하나의 장기를 치료하더라도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치료한 장기는 좋아졌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건강이 나빠졌다고 하는 모순된 결과도 종종 발생한다.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만두지 않기이다. 물론 나이가 들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남은 능력을 활용하여 방법을 찾고 또 어떻게든 지속하려 노력하면 건강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참지 않기이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게 되면 원하지 않음에도 다음과 같은 참기를 하게 된다. 내심 먹고 싶지만 건강에 나쁘니까라며 참는다. 해보고 싶은 일이 있지만 이 나이에라며 참는다. 이렇듯 먹고 싶은 것을 참는 것과 하고 싶은 일을 참는 것이 건강한 장수를 가로막는 내부의 가장 큰 적이라고 주장한다. 의사의 처방 때문에, 주위의 만류나 체면 때문에 원하는 것들을 참아내는 동안 몸과 정신이 쇠약해지고 행복한 노후의 벽은 높아져만 가는 것이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모두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침이 나는 것은 폐 안에 이물질을 센 바람을 일으켜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현상이다.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나는 것은 열에 약한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한 현상이다. 설사는 장 안에 있는 나쁜 물질을 단번에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현상이다. 몸이 안 좋을 때 식욕이 없어지는 것은 음식을 몸속에 넣지 말고 휴식을 취하라는 신호다. 그 반응 덕분에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의료에서 최대 관심사는 아마 콜레스테롤로 대표되는 지질의 수치일 것이다. 왜 의사들은 혈압이나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려고만 할까? 바로 미국식 의료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미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심근경색이기 때문에 혈압이나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는 치료가 장수로 직결된다. 그러나 한국이나 일본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으로 미국과는 상황도 다르고 병의 구조도 다르다. 그런데도 구태여 미국식을 도입하고 있다. 콜레스테롤은 정말 위험한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지금은 이 콜레스테롤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 아니, 기준치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 의료 관계자도 아니면서 대부분의 국민이 그 기준치까지 아는 유일한 검사 항목이 아닐까 한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220까지가 기준치이다. 그리고 221만 되면 금방이라도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걱정한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언론 때문이다. 내 몸에 대한 정보를 갖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문제는 그것이 제대로 된 지식이냐이다. 물론 제대로 된 지식을 갖지 못한 국민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제대로 된 지식을 보도하지 않는 언론, 매체뿐만이 아니라 의료 관계자, 특히 의사들의 책임 또한 무겁다. 많은 의사가 콜레스테롤 공포증 환자를 잔뜩 부풀려 놓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의사 스스로 콜레스테롤 기준치를 220까지라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그 기준치를 환자에게 전달하니까 그 말을 들은 환자는 220에서 1이라도 넘으면 공포에 휩싸이고 만다. 그러면 의사는 당연히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것이 생명을 연장시킨다고 믿기 때문이다. 220일부터 약을 먹은 환자는 환장할 노릇이다. 콜레스테롤이 250인 환자에게 약을 주지 않는 의사를 찾기 어려운 것처럼 전국의 의사 또한
콜레스테롤 공포증, 콜레스테롤 의존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 셈이다. 그런 의사 대부분은 나쁜 의도로 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250인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는 일은 죄악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물론 돈을 벌어서 좋다고 생각하는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의사는 양심적인 사람들이다. 하지만 양심적이라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230이나 240인 사람에게 콜레스테롤 수치 낮추는 약을 처방해도 괜찮을까? 의사들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화제로 올리면 대부분 꺼림칙해 한다. 그러고는 점점 따돌리기 시작한다. 의사의 세계는 의외로 진지한 논쟁을 벌이기 어려운 폐쇄적인 사회다. 또 이상하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이라도 높으면 식사에 주의하라는 지적을 받는다. 달걀을 먹지 말라느니, 먹으려면 일주일에 하나만 먹으라느니, 연어알이나 연어알로 담근 젓갈도 안 되고, 고기도 안 되고, 우유도 안 된다고 가르친다. 이 때문에 고콜레스테롤 환자는 먹고 싶은 것도 꾹 참으면서 식사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런데도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또다시 진료실에서는 의사로부터 더 엄격하게 식사에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결국 콜레스테롤 노이로제에 걸린다. 식사에 신경을 쓰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질까? 달걀을 먹지 않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최근 연구는 분명히 보여준다. 언론에서도 이런 기사가 조금씩 실리기 시작한다.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은 공부하지 않은 의사뿐이다. 낡은 지식으로 무장한 의사에게 지시받은 환자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먹고 싶은 음식도 못 먹으면서 열심히 식사를 조절한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식사를 조절한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바꿀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열심히 운동해도 콜레스테롤 수치에 변화를 줄 수는 없다. 흔히들 의사는 식사 조절과 함께 운동을 권한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질까? 하루에 30분 또는 1시간을 걷거나 뛰었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에 변화가 나타나는 건 아니다. 그런데도 의사는 식사에 주의하면서 운동하기를 권한다. 식사나 운동이 콜레스테롤 수치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런 과학적 근거가 있는 데이터는 어디에도 없다. 또 산책을 권하는 의사도 있는데 산책 정도로는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없다. 산책으로 안 되니까 조깅으로 강도를 높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봐야 헛일이다. 무엇보다 콜레스테롤 수치에 신경을 끄는 것이 상책이다. 그리고 과도한 식사 조절도 중단하자. 운동에도 지나친 기대는 하지 말자. 운동 자체는 중요하다. 운동이 쓸데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운동을 한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이런 사실에 자신감을 갖고 콜레스테롤 수치에 일희일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콜레스테롤 걱정은 그만두고 먹고 싶은 것은 먹어야 하지 않겠는가? 콜레스테롤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은 이제 그만 먹자. 물론 약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진다. 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 사람이 약을 먹지 않은 사람보다 오래 살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에도 약해의 위험이 숨어 있다. 약해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이유는 몸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높은 수치의 콜레스테롤이 아니면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몸이 그 수치를 높이는 것이다. 우리 몸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항상 최선의 방법을 동원한다. 그 결과가 높은 수치의 콜레스테롤인 셈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사람은 낮게 설정하는 것이 몸에 가장 좋으니까 그러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몸이 다른 기능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인공 약물로 회방을 놓아야 하겠는가? 콜레스테롤이라는 한 가지 물질에만 자극을 가할 경우 다른 쪽의 균형이 깨진다. 인간을 포함해 모든 생물은
수천, 수만 가지 물질의 미세한 균형으로 생명을 유지한다. 그 때문에 높아진 콜레스테롤 수치에만 변화를 준다면 좋을 리가 없다. 물론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다는 말은 아니다.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라도 그것을 약으로 낮추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점을 꼭 제대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 덧붙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은 대부분 값이 비싸다. 어떤 약을 어떻게 복용하느냐에 따라 의료비는 크게 차이가 난다. 기껏 돈을 들였는데 부작용이라도 생기면 그런 낭패가 또 어디 있겠는가? 차라리 그럴 돈이 있으면 여행이라도 가기 바란다. 콜레스테롤에 신경 쓰지 않으면 검사받을 필요도 없어진다. 뿐만 아니라 검사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병원에 가는 교통비도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이 콜레스테롤을 걱정하지 않아도 콜레스테롤을 걱정하는 의사를 만나면 사태는 심각해진다. 콜레스테롤을 걱정하는 의사는 약을 처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자세한 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한다. 그렇다면 이런 검사를 했다고 해서 건강이 좋아질까? 수명이 늘어날까? 더 건강해지고 수명이 늘어난다면 이런 검사에 돈을 써도 보람이 있겠지만 자세한 검사를 하든 안 하든 건강이나 수명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건강이나 수명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데도 돈을 쓰는 것이야말로 낭비 아닌가? 낭비는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 건강보험의 재정을 갉아먹는다. 직장 의료보험도 마찬가지다. 전국의 건강보험이 이런 것들 때문에 재정위기로 치닫는다. 혈압약도 마찬가지다. 요산약도 그렇고 건강검진도 똑같다. 필요도 없는 의료행위가 의료보험의 재정을 갉아먹는다. 그 결과 정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비싼 의료비 부담을 떠안게 된다. 고지혈증보다 무서운 콜레스테롤 공포증. 고지혈증이라는 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은 증이라는 말을 붙여도 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높은 수치가 마음에 걸린다면 고지혈 상태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고지혈증이라는 이름은 참 잘도 지었다는 생각이 든다. 증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사람들은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결코 증을 붙여도 되는 병은 아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든 낮든 생명에는 별 지장이 없다. 이는 얼굴 모양이 둥글든 네모나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정말 무서운 것은 고지혈증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무서워하는 공포증이 아닐까? 공포는 분명 생명을 단축시킨다. 콜레스테롤 공포증은 단기간의 공포로 끝나지 않는다. 하루 종일, 1년 내내, 평생 이어지는 공포다. 공포를 안고 살면서 장수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목숨이 몇 개라도 모자랄 것이다. 모든 것에는 정도라는 것이 있다. 지나쳐서 좋은 것은 없다. 그러므로 조금 적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다. 걱정한다고 그것이 늘지 않기 때문이다. 음식을 가려 먹거나 운동을 해서 늘어난다면 좋겠지만 그런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은 없다. 쓸데없는 몸부림은 하지 않는 것이 이롭다. 이 정도로 얘기했으니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예 신경을 끄기 바란다.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만약 당신이 뚱뚱한 편이라면 콜레스테롤보다는 몸무게에 신경 써야 한다. 만약 당신이 운동 부족이라면 운동에 좀 더 신경 쓰기 바란다. 육식을 주로 한다면 채소 섭취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수면 부족이라면 잠을 좀 더 많이 자자. 무슨 일이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기질이라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보자. 그렇게 할 때 콜레스테롤은 확실히 개선될 것이다. 건강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알아야 할 핵심 3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인간은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 인간은 다른 생물과 마찬가지로 나이를 먹는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는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 그리고 죽는다는 것을 마음에서 떨구어내지 않으면, 그래서 건강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자꾸만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고 싶어지는 건강검증병에 걸린다. 무슨 방법을 쓰든 나이는 먹게 되어 있고
무슨 수단을 강구하든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나이를 먹으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노화라고 한다. 피부는 윤기를 잃고 머리카락은 백발이 되어 빠진다. 눈도 이도 귀도 점점 기능이 떨어진다. 뇌도 줄어든다. 몸속 구석구석 퍼져 있는 혈관은 뻣뻣해진다. 모든 기능이 쇠약해진다. 체력도 떨어지고 숨도 헐떡이게 된다. 모든 것이 노화한다. 이 노화에 의한 현상은 증을 붙이는 병이 아니다. 모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노화에 의한 신체의 변화. 그래도 힘껏 생명을 오래 유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노화 현상인 셈이다. 결코 증이 붙는 병이 아니다. 그 때문에 중년을 넘어선 사람들의 혈압을 고혈압증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고혈압 상태일 뿐이다. 노화하여 뻣뻣해진 혈관 속을 피가 구석구석까지 돌게 하는데 필요한 힘이 곧 높은 혈압이다. 병이 아니다. 그래서 약은 필요 없고 먹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고요산혈증, 고지혈증, 골다공증 등은 노인에게 병이 아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다. 여기에 잘 듣는 약이 있을 턱이 없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암 또한 증가하게 마련이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암이 많은 나라다. 세계에서 암이 가장 많은 것은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수명이 긴 나라이기 때문이다. 장수하기 때문에 암이나 노화 현상이 전면에 나서게 되는 셈이다. 세월은 결코 이길 수 없다. 세월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함께 가야 한다. 둘째,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속담처럼 본서의 내용을 적절히 표현하는 말도 없을 것이다. 쓸데없는 것은 모르는 편이 행복하다. 쓸데없는 것이란 몸에 관한 사실을 뜻한다. 예를 들면 혈압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신의 혈압을 알아서 뭘 어쩌겠는가? 쓸데없이 측정하니까 높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놀라는 것이다. 그럴 바에야 측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다. 높든 낮든 생명에 아무 지장도 없는 것을 측정하니까 걱정된다. 측정하지 않는 것이 마음의 안정에는 제일이다. 마음이 안정되면 살아가려는 힘이 크게 솟는다는 사실은 과학이 증명하고 있다. 건강검진을 받음으로써 조기에 암을 발견하니까 죽을 때까지 고통이 이어진다. 암은 아무리 일찍 발견해도 결국 죽는다. 모르는 게 약이다. 아무것도 모른 채 살다가 죽기 2, 3개월 전에 알게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셋째,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법이다. 결과가 나쁜 게 아니라 원인이 나쁜 것이다. 가시에 손가락을 찔려 아프다고 하자. 아프다는 결과는 가시라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원인이 되는 가시를 그대로 둔 채 진통제만 먹을까?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아픈 것은 가시에 찔렸기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든 아픔의 원인인 가시를 뽑는다.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혈압에 관해서는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 놓는다. 올라간 혈압을 약으로 내리고 올라간 원인, 즉 가시는 그대로 두는 것이다. 아프다면 가시를 뽑자.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올린 원인부터 치료하자. 이렇게 간단한 사실을 대학의 교수들도 의사들도 모른다는 것이 이상할 뿐이다. 그들은 혈압은 낮추는 것이 좋다고 신앙처럼 굳게 믿고 있다. 콜레스테롤이든 요산이든 기타 모든 것에서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 주기 바란다. 결과가 나쁜 것이 아니라 원인이 나쁜 것이다. 그런데도 결과만 나쁜 것으로 취급하여 두들기는 것이 현대의학의 모습이다. 장황해지기만 할 뿐이니 이쯤에서 접기로 한다. 건강하고 장수하기 위해 받은 건강검진 때문에 불안만 쌓인다면 무엇을 위한 건강검진인지 알 수 없게 된다. 건강검진은 현재 자신의 건강 정도를 알아 미래를 향해 적극적으로 몸과 마음을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 활용했으면 싶다. 건강이란 육체와 정신이 모두 건전한 상태를 뜻한다. 즉, 마음의 건강을 나타낸다. 이처럼 건강이란 육체와 정신이 일치되어 건전한 상태를 나타낸다. 건강검진은
육체의 상태만을 진단하는데 그 건강검진 때문에 불안과 공포로 마음이 병든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건강검진 결과로 나온 항목의 수치가 높든 낮든 생명에는 거의 상관이 없다. 좀 더 자신감을 가지기를 바란다. 살아있는 동안은 살아가게 되어 있다. 생명이 걱정된다면 몸에 좋은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불안이나 공포, 걱정 같은 부정적인 사고는 생명을 단축시킨다.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검진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보다는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를 배웠으면 한다. 지금은 옛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의료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그런 기사에 현혹되지 말고 현명하게 이용하자. 일일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반응하면 목숨이 몇 개라도 모자랄 것이다. 노화를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자세이다. 이것이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기준이다. 80세가 넘으면 건강검진은 하지 않아도 된다. 과다 복용의 약은 독이다. 만약 암이 발견되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혈압과 당뇨와 콜레스테롤의 관리는 어떤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먹고 싶은 음식은 먹는다. 나이와 관계없이 성욕은 참지 않는다. 돈이 있으면 써라. 80세 이후 금주나 금연은 무의미하다. 고독은 편해서 좋다. 인지장애는 끝이 아니다. 늙고 쇠함을 받아들인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므로 80세 이후부터는 자기 즐거움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그간 대다수의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여기며 실천해왔던 많은 일들이 실은 장수와 무관하거나 혹은 해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으셨나요? 이 영상으로 올바른 지식을 익혀 생명을 지키는 무기로 삼으시고 지금보다 더욱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꾸려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도 같이 공유해주세요. 여러 여건상 책의 일부밖에는 전달해드리지 못하고 사색의 밤에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간 정보이니만큼 오롯이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해당 도서를 직접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사색의 밤이었습니다.